한 번 이거를 어기는 순간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나랑 약속하려고 하지 않겠구나. 근데 집중 안 해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 집중 못한 애도 좀 집중해요. 그래서 집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유튜브 영상이나 EBS 이런 다큐 프로 같은 데서나 뭔가 이렇게 나올 법한 좀 그런 유니콘 같은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두 분은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셨었는지 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집에서 공부가 좀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뭐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면은 집에서도 공부를 잘 하시는 편이었던 건가요? 저희는 집에서 공부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는 기숙사학교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원 수업 시간 빼고는 다 집에서 공부했어요. 이건 좀 특이하다. 거의 대부분 학원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학원에서 숙제까지 다 하고 집에 가게끔 만드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당연한 약간 문화처럼 돼버린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요새 보면 학원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거의 다 가잖아요. 뭐 저희는 저희 동네가 그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 때도 학원 많이 다니긴 했었지만 애들, 근데 저희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원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원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간다? 아니면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물론 공부하는 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다들 학원 가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인강도 있을 수 있고, 인강 없이 사실 책으로만 공부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떻게 공부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좀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좋은 사례들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집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건 그냥 의지 문제겠죠. 공부가 재밌는 어린 아이들은 없을 거잖아요. 다들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눈앞에 예를 들어 있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있고 핸드폰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애들한테 뭐 공부 아무리 뭐 엄마가 하라고 뭐 혼내봤자 당연히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에는 기본적으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침대도 있고, 그리고 뭐 TV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 요소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혼자서 어떠한 감시도 없이 집중하는 게 되게 어려운 환경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한 공부 의지가 이제 있는 중학교 뭐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좀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던가 뭐 유치원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의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스스로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똘똘하고 의욕 있는 친구를 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공부한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가끔 철 들어가지고 진짜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은 괜찮은데, 부모님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저희도 그랬고, 저희도 공부하는 거 되게 뭐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놀고 싶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랑 형도 이제 부모님이 혹시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는 날은 파티예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소리 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 이렇게 갔다 오신 날이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들어오신 날이었어요. 저희한테 이제 공부할 거 내주고 나서 이제 갔다가 오셨는데, 그때 뭐 한 밤 10시인가 11시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딱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삼형제잖아요. 삼형제가 쪼로록 거실 소파 위에 딱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딱 이제 정상적으로 딱 앉아있더래요. 근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거든요. 컴퓨터 바로 옆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온 소리 듣고 컴퓨터 전원 버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소파에 쪼로록 앉아서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딱 컴퓨터 모니터, 옛날에는 모니터 뜨거웠던 거 알죠? 모니터 만지고 딱 뜨거운 거 보고 이제 이 자식들 게임했구나 딱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발각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다 공부도 잘했고 또 열심히 했던 편인데도 그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의지로는 잘 안 된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것 같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 사실은 이제 인지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부모님이 좀 도와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을 좀 세팅해줘가지고 공부에 도움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학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보통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좀 어린 학생들, 아무래도 중학교 이상 가면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시기 어려우니까
다 이제 학원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부모님들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공부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요새 부모님들은 진짜 웬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약간 준전문가 수준으로 잘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공부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 줄 때,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시킨다는 개념이 집에서 아이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직접 과외 시킨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어떤 학원을 가도 부모만큼 내 자식에게 관심과 열정이 있는 선생님을 찾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학원 맡겨서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리 피드백이 잘 해주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직접 내가 가르치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꼼꼼하게 케어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에서 정말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사실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단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만큼 좀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어떻게 공부시킬지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갖고 하셔야겠죠.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본 건데, 부모님이 자식을 직접 뭐 수학이다 영어다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는 거는 초등학생이든 뭐 유치원생이든 간에 좀 그 부모님이 엄청나게 좀 뭐랄까 학습적으로 뛰어난 거 외에 인내라고 해야 되나?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위치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시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렵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말 듣기 싫어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땐 아이들이 말 잘 듣다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서 또 사춘기 겪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많이 트러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집 공부하는 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어렵고 초등학생들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집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도움 주실 수 있는 건 많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머니가 수학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도 저희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집 공부를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제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집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절대 방에서 하지 말고 오픈된 공간에서 해라. 예를 들면 뭐 거실이든 아니면 저희 뭐 주방 식탁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진짜 옆에서 계속 붙어서 앉아있을 거 아니시면은 그러진 않으실 거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오픈된 곳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눈앞에 사탕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눈앞에 없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 안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심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방에 혼자 있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딴짓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오픈된 공간에 있으면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공부 집중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중간 케어해 주시기도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무조건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거, 요거가 되게 중요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되려면은 마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만큼 되는 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줬다고 얘기했는데, 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게 뭐 별 거창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언제까지 숙제 뭐 해라 이거 정해주잖아요. 요번 달에 우리 공부 목표가 여기니까 그럼 요번 주에는 이만큼까지 해야 되고, 그럼 오늘 이만큼 해라, 이런 거 정해가지고 숙제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기는 쉽진 않을 테니까, 요번 달에 우리 요거 책 하나 끝내는 거 목표로 해보자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요번 주에는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오픈된 공간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집 공부라는 개념 자체를 떠올렸을 때, 제가 아이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부모님이 그냥 다른 뭐 TV를 보신다거나 뭐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주무신다거나 이러면은 왠지 괜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든 공부하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냥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공부해? 너 왜 공부 안 해? 숙제 다 했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어떤 그런 가이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어릴수록 좀 더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설득이 좀 될 것 같아요. 분량 정해놓고 공부하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노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방된 공간에서 다른 걸 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조용하게 뭐 요리 준비하는 거든 뭐 직접 하는 거든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TV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데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 잔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공부에 방해될 거잖아요. 저희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집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항상 뭔가 책 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통화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모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진짜 것 같아요. 어려우신 거죠. 왜냐면 부모님은 그 시간에도 그럼 쉴 수도 없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노력이 필요하시긴 하지만 학년 어리면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 게, 저는 애들 밤늦게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런 거 사실 쪽싹 좋은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만 하진 않았거든요. 공부할 거 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랬던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집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엄청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할 거 다 마치고 놀게 해주는 거. 왜냐면 애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놀고 싶으니까 아, 오늘 어차피 이거 다 할 건데 나 이거 놀고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이제 타협해서 들어주다 보면은 계속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해야 될 거 못 지키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유지되기가 힘든데,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강조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칙을 만들면은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약속한 게 있으면은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거 끝나고 놀게 해주기로 했으면 끝나고 놀게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애가 만약에 뭐 먼저 논다고 떼쓰더라도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되고, 이거를 되게 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놀게 해주셨거든요. 컴퓨터 게임도 시켜주시고 뭐 축구 나가서 뭐 놀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날 숙제할 거 다 하고 다 하면 놀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할 거 다 마치고 놀게 하는 게 저는 어떤 맥락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냐면, 하루에 할 거를 마치고 놀게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이제 이걸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엄마가 놀게 해줄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저 실제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 빨리 끝내려고 엄청 집중을 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막 대충 하고 이런 걸 봐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로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든 애들 입장에서든 어영부영 해가지고 할 거 다 못 끝내고 애들 입장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잔소리만 듣고 이렇게 되는 관계보다는 차라리 할 거 빨리 마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도움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진짜 그런 약속을 했으면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 이제 가르칠 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끝내면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수업 시간이 뭐 3시간이었는데 거의 한 40분 일찍 끝나버렸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계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40분 일찍 보내긴 좀 뭐 하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한테 근데 이거 빨리 끝났으니까 딱 그러면 한 20분만 더 하고 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설득을 했어요. 왜냐면 너 어차피 원래 10시에 가야 되는 건데 9시 40분에 가면 20분 일찍 가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이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분 더 하고 그냥 40분 보내줬어요. 근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하니까 지금 뭐라면 어차피 이거 빨리 끝내 더 시킬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20분 줄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 이거를 어기는 순간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나랑 약속하려고 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딱 이제 계산도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딱 한 다음에 동기부여 될 정도로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애들 집중력, 공부할 때 애들 집중 안 해가지고 막 걱정이다 이런 부모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애들 집중력 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보면은 애들이 집중 안 하는 거의 이유가 뭐냐 봤을 때, 뭔가 그 유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했을 때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집중 못한 애도 이거 끝나면 일찍 보내줄게 하면 집중해요. 애들이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 짧게 나눠봤는데,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 되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항상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사실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가장 효율적이고, 근데 이제 집에서 공부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좀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곳에서 해야지 이제 아이들도 훨씬 오히려 더 집중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되는 대로 학생들한테 맡겨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마치 뭐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되신 것처럼 학습에 대한 이런 계획 같은 거 좀 철저하게 좀 짜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진행해 주시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요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요 할 거는 다 마치고 아이들 놀게 해주시는 거. 요거를 세 가지를 다 잘 지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집에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